네, 김종인 전 의원이 장고 끝에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는데요. 자,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수락을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나름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내가 더 이상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 음흠. 그대로 가만 보기에는 무책임한 게 아니냐고 여러 사람들이 아주 공고를 많이 하고, 네. 또 이 미래통합당의 한교안 대표가 강공하게 요청을 얼마 동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마침 그 열린민주당 손혜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위원장님 그 이야기를 좀 여쭤봤더니 네. 뭐 훌륭하신 분인데 좀 그러니까 위원장직을 맡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던데요. 근데 늦어 시간에 차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근데 네. 이제 그 일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선대위원장을 맡느냐 마느냐 뭐 한참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그때 네. 이제 위원장님께서 공천 문제를 거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위원장직을 맡으신 거잖아요. 나는 공천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라 네. 공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지적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무슨 외부에서 내가 공천에 대해서 무슨 왈가왈부 간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네. 내 공천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부 보도는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일부 공천권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그럼 이거 완전 오보였던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내가 공천권을 갖다가 어떻게 외부에 있는 사람이 공천권을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신문과의 또 인터뷰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를 들어서 그 서울 강남에 공천받은 태영호 전 공사를 언급을 하면서 국가적 망신이라고까지 뭔가 말씀하셔서 이제 파문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인터뷰를 한 사항도 아니고 네네. 저희 기자가 왜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다른 사람도 옆에 있는 자리에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밖에서 어느 정치하는 사람이 그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공천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예. 언론의 생리상 그런 식으로 제목을 뽑으면은 좀 멋있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며칠 전에 황교안 대표하고 김영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태영호 전 공사를 이제 뭔가 찾아가서 방과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공천을 해놓고 이제 더 이상 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네네. 그게 지금 태영호 후보자를 갖다 격려하는 의미에서 둘이 가서 그랬으려고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좀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도대체 언제적 선거고 64년 전이라고 하던데. 이거 왜 꺼내셨어요? 1956년도에 예. 당시에 신익비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고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게.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이 그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이반됐다고 평가하세요? 내가 보기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민심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오, 그래요? 심지어 이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코로나 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여론조사 일시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대단한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무슨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수시로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물론이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코로나19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이 모든 이슈를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그러니까 블랙홀이 다 빨아들이면서 이슈가 없는 선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렇게 안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그런 지금 저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갖다가 다 홀릭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는 뭐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지금 지난 1월 달서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번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나라의 운영이라는 것은 무슨 코로나 사태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예. 나는 우리 국민이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의 소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 역시 그 이번 선거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위원장님? 당연히 뭐 선거라는 것은 뭐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갖다 하는 것이 다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건가요? 과반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 선거를 하면은 당연하게 소위 경쟁에서 이기기를 과반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선거 네.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러면 위원장님 내심으로는 한 몇 석 정도를 자신하세요? 정확한 의석수를 갖다가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충분히 원내 일당은 될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네, 자신합니다, 그거는.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아니 뭐 우리가 2016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네. 당시에 민주당이 일당이 되리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예. 물론 그랬었죠. 근데 그때 사실은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새누리당의 이른바 공천 파동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았었나? 아니요, 뭐 새누리당 공천 파동만이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선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동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 정치 평론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물론 그렇긴 하죠.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오늘 아마 비상경제회의가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 여기서 그 75% 이하, 소득 75% 이하 모든 가구에게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뭐 단시간에 끝난다고 하는 전제를 하면 모르되 이것이 만약에 좀 오래 지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득을 갖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자는 이런 측면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당장에 무슨 뭐 인기영합하는 식으로다가 일시에 뭐 100만 원씩 준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사전에 제대로 생각을 했는지 좀 의심이 가요. 그러면 혹시 선거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뭐라고요? 선거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선거용이라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측면에서 뭐 이러저러 지자체 당들이 저 기본소득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2조 달러인가 확보를 해가지고서 국민들에게 놀아준다 하니까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이런 짓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그 기존에 이미 그 편성되어 있는 올해 예산 가운데 한 20% 100조 정도를 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구상이신 거예요? 그거는 예산 당국에서 아마 잘 알 거예요. 지금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일단은 예산을 금년에 절감하는 방향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위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에 재원 조달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서도 부족하면 나중에 정부가 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이게 돌려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100조 정도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야 뭐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상 나라의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면은 예산을 갖다가 뭐 한 20% 정도 삭감을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뭐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서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위원장님 그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그 국채라도 발행해서 40조 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쪽에 집중 지원하자라고 하는 방안을 내세운 바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거는 정부 예산으로다가 하다가 안 되면은 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정을 갖다가 보완해서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예산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1순위는 국채 발행 이렇게 해서 돈을 다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게 1순위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모자란다면 그때 가서 뭐 국채 발행이 이런 걸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어저께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지금 너무 급박하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빨리 한다, 급작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 빨리 노력을 하면은 그렇게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20대 국회 안에서. 네. 예. 근데 그 어제 위원장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를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좀 늦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아니, 지금 15일 상관인데. 네. 그게 이렇게 무슨 지금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뭐 지금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긴박하다고 하는 얘기가 좀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세요. 저기 그 위원장님 인터뷰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얘기 질문을 드리면서 국민 심판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국민들의 정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반박을 하시던데요. 그거야 뭐 상대방의 당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쿨하시군요, 역시 위원장님. 저기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코로나 방역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코로나 방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서는 뭐 최대한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좀 이거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평가는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뭘 평가를 해요? 그래요?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 이러한 사태가 오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네. 그거를 또 무슨 자랑으로 생각하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건 너무나 무슨 선전용으로 이용해 먹겠다 하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며칠 전에 위원장님 그 뉴스를 통해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접한 바로는 정부가 잘한 것보다는 국민이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아니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의료 체제가 지금 그동안에 잘 구축이 돼 있고 방역 체제도 이미 다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저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거기에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극복하고 있는 것이지 누가 특별하게 잘해서 이런 일이 물론 그렇긴 하죠. 물론 그렇죠. 민관이 이제 합동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님. 그리고 정부는 이런 사태가 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 이거 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위원장님,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계속 밖에서 지켜보실 때 이 코로나 전국이 2달 계속 갔잖아요. 2달 진행되는 동안에 미래통합당은 제대로 대처했다고 평가하세요? 미래통합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네. 말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각에서는 뭐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계속 표현을 고집을 한다든지 왜 입국 금지 안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부 방역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반대로 갔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원래 저희 의료 전문 쪽에서는 당연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달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나라들을 볼 것 같으면 최근에 와서 전부 외국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왕좌왕한 것만큼은 사실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게 뭐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점만 좀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제1의 어떤 그 공약으로 내세워야 되는 게 뭐라고 보세요? 지금 당장에 지금 급한 거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